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어쨌든, 저번 주에 이어서요. 이번에는요, 한 일주일간 제가 사이드로, 메인 잡이 있고, 사이드로 하다 보니까, 진도는 아주 빠르게는 안 되지만요. 실제 프로젝트에서 문제점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개발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소개해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혹은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 쪽에서 캡처하는 거 보내드렸는데요. 그 스크린 캡처 같은 지금 여기 컴퓨터가 개발 그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냥 개발했던 거를 한번 스크린샷만 제가 개발 PC에서 찍어서 보내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보여주려고 한 거냐면요. 기본 작업 중에서 API를 구성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조금 정비를 해야지 개발이 좀 빠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 게 이런 과정이 개발을 모르시는 분한테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개발 쪽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거에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비개발자한테도 좀 얘기를 해주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너무 예를 들어서 UI가 너무 빨리 나온다 했었을 때는 이런 말도 나와요. 개발 다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바로 사업 진행 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프로토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백그라운드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발이 한 8, 90%가 되어야지 그제서야 눈에 보일 때도 있거든요.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비개발자들은 믿고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됐겠거니 하다가 나중에 결과물을 받아 눈에 보이는 거 나왔을 때는 내가 기대한 게 아니네? 혹은 내가 기대한 모습은 이거였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온다든지 이런 케이스도 좀 있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켈레톤을 이용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데 스켈레톤 프로젝트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쉽지 않다는 게 거의 베이스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개발에 베이스를 만들어 줘서 다른 주니어든지 다른 개발자가 붙었을 때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커스텀으로 만들어 줬었고요. 이런 거 같은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노드의 기본을 쓰게 되면 get 해가지고 app use 해서 한 100라인 로우 리퀘스트 바로 받아가지고 처리가 됐으면 그런 과정들을 좀 체계화하는 체계화 조금 일단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구축해 놓은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 지금 박스 어드민이라고 돼 있잖아요. API 박스 어드민이라고 돼 있는 게 박스 어드민 권한으로 요청을 했을 때만 얘가 동작해요. 그러니까 박스 권한 어서라이제이션 필드에 토큰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권한이 요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 어드민으로 로그인 하지 않는 사람이 이 API를 호출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서라이제이션 토큰을 체크를 하고 이게 권한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처리에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 단어 하나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 크리에이터 그룹이라는 함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녀석들은 로그인 토큰이 있어야 되고 그 토큰에 박스 어드민 권한이 있어야지만 이 함수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함수라는 게 요 밑에 크레이트 박스라고 지금 연결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네네. 이 API가 호출되면 그 중간에 있는 게 이미지라는 파일을 받아가지고 네. 이 이미지 파일이 다 들어오면 임시 제프에 저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 함수가 실행되는 로직을 한 줄에 지금 코딩으로 된 거고, 그 지금 말한 거를 API라는 제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박스 어드민뿐만이 아니라 어드민, 박스 어드민, 멤버, 게스트, 이 권한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네. 요 녀석,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API를 만드는 그거거든요. API를 하나 만들 때 이런 권한 체크를 만약에 이걸 게스트로 한다 그러면 게스트 권한으로도 이 API를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요. 이런 걸 만들어줘야 개발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이런 걸 나중에 디테일하게, 지금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러프하게만, 왜냐면 이 레이어도 막 몇 단계를 나눴고 더 많긴 많은데 요런 작업을 했었다 지난주에. 요런 거고요. 다음에 스크린샷은 좀 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셋업 같은 거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요. 자, 지금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셋업하는 과정인데 쫙 돼버렸죠. 이거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예요. 지금 스크립트를 짜서 내가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한 거를 유저도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해당 PC에 DB를 테이블 정의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만들어 놨고 유저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를 크리에이트하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지금 명령어 하나 치니까 쫙 만들어 놨죠. 이게 왜 이런 걸 필요하냐면 개발 서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개발 PC뿐만 아니라 테스트 서버, 실 서버 이런 쪽에서도 다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를. 그리고 가끔은 데이터베이스 변화가 심할 때는 갈아엎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특히 초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스키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변화가 많아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아예 알터 수정을 하는 것보다 새로 초기화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명령어 입력을 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갈아엎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뭘 계속 기반을 한 거냐면 내가 작업하는 거를 좀 시스템 체계화해가지고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를 지금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작업을 한 것 중에서 이건 DB를 셋업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이거 두 번째, 지금 이거는 스타트 서버를 기동시키는 건데요. 지금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었거든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타입스크립트는 원래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구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이유는 약간 자바스크립트가 약간 강제하지 않는 언어예요. 타입 같은 것도 좀 자유롭고 그런데 그게 좋은 케이스, 조금 더 위험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가지고 좀 더 개발을 명확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래, 컴파일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타입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을 한번 해주고요. 그걸 실행시키는 과정이고요. 그걸 린트라고 해가지고 타입스크립트에서도 그 타입을 기본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워닝제로 그런 오유제로는 만들어주는 것도 맞고, 린트를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에도 다시 린트라고 하는 건 경고예요. 그러니까
그 실행 시 오류가 나는,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오류,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예전에 오류의 90%는 컴파일 시점에서 잡을 수 있다. 테스트를 들어가기 전에서 90%는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능한 테스트에서 실행해서 나오는 버그를 픽스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잡아낼 수 있게 노력해야 돼요. 그 린트라고 하는 거는 약간의 문법적인 오류 그런 거를 다 경고를 해주는 거거든요. 개발 네네. 쪽에서. 그래서 타입스크립트에서도 경고를 한번 때리고 린트를 또 걸어가지고 린트에서도 얘가 만약에 오류가 제가 뭐 안 쓰는 변수인데 변수를 자바스크립트에 선언했다든지 그럼 여기에 떴을 거예요. 네가 몇 라인에 몇 번째에 안 쓰는 변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봐라 하는 식으로 여기가 쭉 떴을 텐데 네. 그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오류가 제로라는. 예. 그리고 이게 그 타입스크립트 컴파일을 해가지고 다시 빌드라는 그쪽 이것도 다 설정을 한 거예요. 제가 또 네네. 커스텀으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스토리 맞춰주고 이런 거는 나중에 개발 쪽에서 나중에 시간 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예, 이렇게 해서 기동을 해가지고 아무 오류 없다 했을 때 이 기동이 된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개 스크립트 데브나 오퍼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빌드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나눠놔가지고 지금은 개발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뭐 그 빌드를 할 때는 뭐 컴파일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명령어도 많이 만들어 놓게 되고 놓은 상황이고요. 다 개발에 지금 말한 게 다 비개발자는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게 중요해요. 왜? 개발에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먼저 선행해야 되는. 그 제대로 만들어줘야 그 빨리빨리 개발이 나중에 될 수가 있거든요. 될 수 있는 요소라서요. 이건 스타트고요. 파일의 이슈도 또 큰 꼭지예요. 그러니까 파일 처리? 그러니까 잠시만요. 파일 처리를 얘기하기 전에요. 파일 처리를 보통 AWS, 뭐 S3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개발이 편하기 때문에 올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특히 외주에서는 그냥 막 올리죠. 왜냐? 외주에서 제가 S3 안 하고 그냥 커스텀으로 저는 지금 다 제어한 거거든요. 아, 네네. 그런 식으로 제어하는 곳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못 봤어요, 저는 일단. 다 S3나 그런 거를 아니면은 그 아파치나 뭐 그런 웹에 있는 기본 디렉토리에 그냥 밀어 넣는다든지 그 정도지. 저 같은 경우에는 템프 디렉토리에 나눠놓고 어디 디렉토리에 나눠놓고 해가지고 그 완전히 명령이 다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파일을 옮겨놓고 막 이런 작업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S3를 쓰면 뭐가 문제냐면 돈도 돈인데 AWS에서 못 벗어날 확률은 높아요. 이게 사이트가 규모가 커지면 사용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이미 어떤 업체는 한 1년 정도 서비스를 했던 업체인데 그거를 AWS가 아닌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하다가 그 작업만 몇 개월이 걸렸어요. 파일 그런 작업만. 아, 네네. 1년만 서비스 했는데 4개월? 4, 5개월을 그 정도의 시간 소비를 하면서 옮길 수 있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한번 유저가 인발로 되고 그리고 S3도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계속 S3라는 건 결국 SSD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금 성능이 안 좋으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액세스가 잘 안 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옮겨주면 되는데 좋은데 과연 누가 해줄 거냐는 거죠. 그냥 그런 것도 신경 안 쓰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신경 안 쓰면 뭐 한 달 운영비 100만 원, 50만 원 확씩 나오고 100만 원 나올 확률도 높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 거는 그냥 AWS에 종속되지 않은 AWS 당장에 그 컴퓨터 자원 없어서 AWS 쓰지만 AWS에 종속 떠날 수 언제라도 뭐 에이저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떠날 수 있을 수는 있어서 예 그리고 뭐 테스트 서버도 구축하기도 쉽고 그런 장점이 있긴 있어서 대신에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개발을 해야 되고 신경도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파일을 제대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개를 나눠줘야 돼요. 뭘 나눠줘야 되냐면 실제 파일을 저장하는 위치와 네. URL이 독립적으로 돼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신경 써줘야 되고 실제 디스크는 풀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거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겟 유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에서 한 명의 유저는 얼마 정도의 파일을 쓸 거고 용량을 쓸 거고 예를 들어서 앱박스 같은 경우에는 애드민이라고 한다면 500명이잖아요. 그 500명이 10메가 정도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계산한 거예요. 배너의 크기는 얼마일 거고 평균 뭐 500K 정도는 들고 배너는 500K 정도 들고 프로파일은 얼마 들고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일반적인 텍스트 데이터는 거의 그 용량은 차지 안 해가지고요. 그냥 이미지 정도만 계산하면 크게 이미지 동영상을 계산하면 웬만하면 잡힐 거고요. 주로 그것만 계산해가지고 한 번 떼야 돼요. 그건데 예를 들어서 500명에 그 10메가씩 부여한다 그러면 5,000메가잖아요. 5기가. 맞습니다. 예, 그럼 5기가면 나쁘진 않겠다. 뭐 50메가도 충분한. 솔직히 배너와 이미지 파일 1메가도 안 될 확률이 높거든요. 나머지 뭐 쓸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도가 뭐 그거라면 만약에 뭐 진짜 넉넉하게 해서 50메가 부여를 했고 그러면 5기가를 이야기를 했고 일반 유저는 또 얼마 쓸 거냐 프로필 정도만 있으면 프로필 파일도 예를 들어서 앱으로 했을 때는 약간 멀티 사이즈를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파일 시스템을 멀티 사이즈로 지금 기획을 한 거고 플러스 디폴트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파일 작업하면 웬만하면 안 해주죠. 왜냐? 외주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돈도 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개발 시간은 S3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걸 왜 내가 그쵸. 개발 시간 뭐 오래 걸려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개발해 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안 알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뒤에서 열심히 했지만 그쵸? 몰라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를 안 알아주는데 굳이 뭐 티도 안 나고 네, 티도 안 나고 뭐 솔직히 이렇게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개발자도 많지 않네. 예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예 이런 거 어쨌든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서버를 만들어 놓고요 또 테스트 모듈을 만들었어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만 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CURL로 요청을 보내서 얘가 온전히 동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도 만든 거예요. 그것도 제어인 거죠? 이제 서버랑 서버가 잘 동작하는지. 그거는 테스트인 거예요. 그냥 클라이언트 없이도 그 서버 API를 만들었으면 네. 서버가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개발이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그 내가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게 개발이 잘 됐구나 오류 없이 동작하는구나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API를 주게 되거든요. 문서도 주게 되고 그런 테스트 모듈을 또 뭐 쓴 게 아니라 그것도 커스텀 만든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API를 지금 뭐 돌려서 이거는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템프라는 디렉토리를 먼저 저장이
파일이 잘 올라간 상태고요. 권한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파일을 올렸는데 앱 어드민 그게 아니면 지금 토큰 보이시잖아요. 네네. 토큰을 넣어놨고 이런 토큰의 권한이 안 맞으면 파일은 올라가지만 이 파일이 정상적인 디렉토리에 옮겨가지를 않을 거예요. 아, 일단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거에서 박스 어드민 요 정도 그 머티리얼 UI를 사용하신다고 해가지고 머티리얼 UI를 만들어놨고 뭐 이런 그냥 진짜 기본적인 레이아웃 정도만 한 거고 주신 UI와 그냥 박스 정보에서 지금 그룹 박스를 눌렀을 때 요거에 이미지 그게 안 돼 있어서 이미지 변경 눌렀을 때 뭐 이제 동작 이미지 눌러서 서버가 지금 클라이언트가 아직 연결을 안 시킨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진 않을 건데 아, 네네. 지금 서버가 준비가 된 상태고 이제 연결을 시켜야죠. 이제는 연결시키면 이제 동작이 될 거고요. 예, 이 정도가 지난주 작업이긴 했는데 예, 이 정도가 원래는 8일까지가 목표긴 했었고요. 그 정도 공유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그 정도만 해도 되게 많이 그렇죠. 한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고 이런 과정이 숨어 있었죠. 실제로 그 개발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예. 이제 서버 작업이 얼마나 할 게 많고 이제 세팅해야 될 게 많은지 모르니까 뭔가 조금은 함부로 얘기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서버 뭐 그런데 뭐 그러기에 서버도 네. 얼마나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엉망으로 그러니까 이해했습니다. 자동차를 열어보는데 안에 있는 엔진이나 내부 부품이 정말 반짝반짝하고 깔끔하게 기름칠도 잘 돼 있고 이 상태인지 아니면 녹이 다 쓸어가지고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아, 그쵸. 본다고 해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예. 그것들을 만든 개발자도 아닌 뿐더러 예. 이게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예, 본다고 더 이게 컴퓨터 하드웨어에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보이니까 그나마 그럼에도 AS 맡기면 되게 많이 사기치잖아요. 아, 그쵸. 부품 바꿔 먹는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진짜 많이 좀 비양심적인 사람 만나면 그 시기 한데 개발은 진짜 소프트웨어 쪽이 좀 심한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실력 이 정도까지 가는 실력 되고 하시는 분은 솔직히 많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쵸. 예, 뭐 마인드는 됐지만 실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데 대부분은 실제 외주의 대부분은 그런 케이스도 많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고 네. 이 프로젝트에 유사한 의뢰를 받아가지고 UI를 좀 변경해주고 이렇게 납품하는 케이스도 많은데 문제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들고 나오는 프로젝트가 막 수십 명, 100명이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들고 나올 때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바로 돼 있는 큰 시스템의 어떤 관리 시스템을 들고 나왔는데 문제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그 시스템을 그대로 납품하다 보니까 그 만들어진 기간은 옛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동작은 되긴 하나 예를 들어서 보안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고 디플리케이트 됐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어떤 케이스도 많이 봤냐면
업데이트를 안 해버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왜냐?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맞으나 왜 업데이트를 또 하면 고쳐야 될 게 계속 생기고 많거든요. 업데이트 자체가 일이니까. 예. 그 뭔가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면 그거에 맞게 내가 코드를 다시 보고 수정하고 업데이트를 쳐야 돼요. 그래서 옛날 시스템 그대로 둔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2010년, 13년의 자바 코드예요. 그러면 유지보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시스템을 많이 다뤄봤다 보니까 뭐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있죠. 최신 기능이 만약에 나왔어요. 그것도 잘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옛날 비유를 들으면 이 부품이 옛날 부품인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면 옛날 60년대 부품이에요. 지금 출시도 안 돼요. 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고 지금 자바 개발자가 온다고 해봤자 옛날 코드겠고 그거기 때문에 손댈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예. 이제 아까 AWS에 귀속되는 것처럼 이 사업주가 이 개발자한테 이제 귀속돼서 못 빠져나가는. 귀속되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되게 안 좋아요. 그 안 좋다는 게 말했던 새로운 기술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있고 보안 취약성이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취약성 검사하면 이거 심하면은 심하면 아니라 평균 수백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심하면 100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업주 분들께서 예.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할 때 예. 혹시 이러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냥 만약에 사업을 할 때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면 개발자를 한 명을 안 치는 게 맞아요. 외주가 아니라 예. 이제 그러니까 잘 아는 개발자를 지분을 주고서라도 네. 뭔가 좀 봐달라고 하면서 해주는 사람이 있어줘야 좋지. 그것도 그 사람이 좀 양심적이고 실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예. 그나마 그게 낫고 아니면 힘들어. 그래서 그나마 사기치지 않는지. 왜냐면 앞으로 세상은 개발이 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개발이 아니면 동네 구멍장사 할 수밖에 없거나 그런 앞으로의 산업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도 좀 있었냐면 CEO 대표는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몇 개월은 개발을 배우는 사람도 꽤 있어요. 용어라도 이해하고 어떤 내용,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얘네가 나한테 사기치나 안 치나 를 모르더라도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는 얘기를 듣고 깜깜이는 예. 아니어야 된다. 예. 그렇지만은 한계가 있죠, 솔직히. 그래도 예. 한계가 있지만 예. 이제 사업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예. 그래도 개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